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와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총 2,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15명이 확진됐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처법이 뭔지 알아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역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동두천, 연천 선거구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와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병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에 걸쳐 병원 환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2,80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2,79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20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밖에 진료차 성모병원을 들른 뒤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총 15명입니다. 이로써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는 3일 오전 기준 3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이송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이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최초 감염원이 아니라고 했을 뿐 정확한 감염원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3일 기준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이 행복카드와 국민 행복카드에 현금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경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49억여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오는 13일부터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민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한편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 공항버스가 운영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1명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카드가 없는 도민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 카드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5,200여 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1,655개의 교회를 전수조사해 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등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자 경기도가 해외 입국 무증상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항버스는 수원과 고양 등 10개 노선 21대 규모로 인천공항에서 도내 15개 거점 종류소까지 하루 55회를 운행하며 거점 종류소 외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하차 지점에 따라 5,300원에서 14,600원이며 운영 시간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기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고양 킨텍스는 기관 내 32개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기본 관리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한 중소기업 34곳에는 임대료 중 20%를 감면하고 30%는 6개월 분납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50여 개 상가에 대해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고 경기관광공사도 파주 임진각 임대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이나 유예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4월 둘째 주까지 주말 도청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 등을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 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도는 주말 동안 도청 내부와 외곽 주차장 등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데요. 또 오는 10일까지 도청 정문 앞 도로 순찰을 강화해 불법 노점상 영업과 불법 주정차를 막을 예정입니다. 당초 도는 4월 초로 계획했던 봄꽃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인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계로 무급휴가, 권고사직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장 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차를 쓰고 싶은데 연차를 못 쓰게 한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택시기사분들도 연차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체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고 또는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 그것조차 안 되면은 권고사직을 종용을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 그래서 점차 일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해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례들 중에 뭐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휴가를 무급으로 다녀와라 이런 조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사용자 측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당한 조치라고 봐도 될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이고 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의 경우에는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휴업의 경우에도 회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받는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예.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잘못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라던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잘못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휴업 수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급 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이 역시도 법의 위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요새는 질병보다 실직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원금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해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해서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금액이 적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가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대책이고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죠. 네. 또 이런 가운데 학원 강사나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학습지 강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저희 그 직장갑 119에도 굉장히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데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유지금이라던가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던가 실업급여는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실 고용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현행 법 제도 하에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일부 내놓긴 했지만 이 역시도 결국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고 결국 돈을 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고용보험에 기반한 어떤 지원이 아니라 그냥 노동 손실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것을 뭐 세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는 거니까 그 노동소득의 보전을 요청을 하는 좀 큰 틀에서의 기본소득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은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역 후보를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동두천, 연천 선거구를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국토 최북단에 위치한 동두천과 연천. 두 지자체 모두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군 보호구역인 군사도시입니다. 규제에 묶여 공장 하나 유치할 수 없었던 탓에 지역 경제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인구는 갈수록 빠져나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안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탓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 외교관 출신 서동욱 후보가 기호 1번 민주당 등번호를 받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 후보가 내세운 강점은 외교 역량입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중국과 미국, 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보다 외교적 관점과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어떤 농독 있고 광범위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뿌리 깊은 지역 현안을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후보는 중앙부처 인맥을 또 다른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에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두천 미군공유지 지역에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보적 관점에서도 북한이 마음대로 공격을 못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후보. 지난 20대 총선 동두천 연천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성원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연천 국립현충원 유치 등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선거 전략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 4년은 우리 10년을 준비하고 또 1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의 해답을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찾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연천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철도 분야는 GTX-C 노선을 연천까지 연장함으로써 우리 동두천과 연천이 경기 북부 중심의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구에선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사업가 출신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원철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원철 후보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보름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헬로티비 뉴스는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주요 선거 정보를 담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 관리 대책에 대해 정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 관리 대책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선거 사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기간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투표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소독 티슈 이용한 주기적 소독, 투표소 환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4,300여 개의 선거일 투표소는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벗거나 잠깐 내리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거부하는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또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모든 선거인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선거인은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기에 서명 입력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 선거인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합니다. 선거인은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투표 사무원은 참관인과 동행하여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입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 사무원은 선거인에게 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선거인 등의 인적사항을 통보합니다. 임시기표소는 소독 티슈를 활용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투표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안내 요원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의 안팎에서 기다리는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또 투표사무 관계자는 물론 선거인 상호 간에도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주로 접촉하는 사전투표 운용 장비나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출입문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안내했는데요. 행동수칙에는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 자녀 등은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소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이 담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엔 최저기온 4도,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척 건조하겠고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주말 사이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오전에 영하권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